안녕하셨습니까? 해마다 3월이 되면은 우리가 우리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호국 선열에 대해서 그 어른들의 의를 되새겨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민족의 기원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3월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역사와 그리고 고고하게 깊은 연구를 하셨고 새로운 장을 여신 원로 학자이신 김정학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 박사님 소개 올립니다.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서두부터 연세 여쭤보기가 대단히 실례입니다만 금년에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70은 넘었는데, 네. 넘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일에 쫓기고 이제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면은 네. 자기 나이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시게 시간을 보내서.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제 65세 정년이 돼서 네. 그때도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네. 근데 70을 넘으니까 이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나거든요. 네. 이 정말 자기가 이제 70을 먹었나 싶어서. 네. 이전은 뭐 전혀 그 연령에 대해서는 의식을 안 합니다. 네, 아주 행복하십니다. 그만큼 바쁘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선생님께서 그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국문화연구소, 네. 그것은 언제 설립이 됐고 어떤 취지로 무엇을 하시는 기관이십니까? 네, 그건 이제 설립은 한 4, 5년 전에 네, 설립했는데 그 후에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또 가기도 해서 네, 이제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네, 그걸 이제 시작하고 되는데 네, 그래 그것은 이제 뭐 그 이름 그대로 막 한국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네, 아직도 연구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연구소는 제가 이제 한국사를 하니까 네, 한국사를 주축을 해가지고 네, 여태까지는 이 한국사를 너무 한국사만 이 시야가 너무 좁게 이제 연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역사학이라는 게 이게 고고학이나 인류학, 문학 여러 분야와 이제 연관이 있단 말씀이죠. 네, 또 그 인류학 하는 사람도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래서 그런 여러 학문 분야를 교수대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네,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뭐 또 논문 출판도 하고 뭐 이런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럼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것은 어떤 과제를 어떻게 연구하시는지? 역시 이제 말한 것 같이 한국사, 한국사. 한국 역사에 관한 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 국한하지 않고 네, 고대서부터 이제 뭐 현대사까지 네. 쭉 이제 하게 되고 네. 그게 주축이 되는데 이제 말한 바 같이 그 관련 여러 학자들과 네. 같이 이제 연구하는 거. 아,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선생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한남 문천이라. 한자는 어떻게 써요? 그럴 문자. 그럴 문자하고 내천자. 내 천자하고 그 문자. 역시 학자가 나실 수 있는 그런 데서 나오셨군요. 네, 그러셨군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 선조 뭐 누구나 다 선조를 모시고 있는 게 우리 한민족의 특성이지만 선생님 대개 그 어른들은 어떤 어른이셨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좀 거슬러 예. 올라가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지방 특히 이제 우리 조부께서는 아주 그 솔선해서 그 머리를 자르시고 네. 그뿐 아니라 그 신교육 그때 이제 새로운 국민학교가 이제 지금 말하면 국민학교죠 소학교 뭐 그런 게 이제 설립하는데도 이제 그 앞장서서 이제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그 한일 합방 후에는 우리가 이제 나서 이제 그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우리 마을에 그 사립학교를 지었어요. 네. 네. 이 사립학교가 그때는 신문화 운동의 하나의 이제 근원지고 또
그때 이제 우리가 국민학교 때 이제 기억인데 그때 이제 그 독립지사라 할까? 네. 이제 선각자들 또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주 민족의식에 불탄 그런 청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이제 초청해서 가끔 그 강연회를 했어요. 그때 그 함흥고보 다니실 때 기억나시는 일 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막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제일 이제 그 중대 막 우리나라의 그 말이지만 일제 시대의 하나의 그 사상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그 4학년, 5학년 때 네. 이제 고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4학년, 5학년이면 이제 고등학교죠. 이제 그렇죠. 1학년, 네. 1학년. 네. 때 이제 광주 학생 사건이 아, 이제 일어났죠. 네. 이제 광주 학생이 일어났는데 이제 광주 학생 사건은 이제 되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처음에 발단은 이제 그 통학하는 그 기차에서 일본 중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이제 희롱을 해서 네. 그래 이제 우리 한국 중학교 한국 학생들이 이제 시위가 그렇죠. 붙어서 네. 그것이 발단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때 이 동맹휴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단은 순전히 민족운동이죠. 만민족 감정으로. 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막 그런 이제 막연히나마 그런 민족 감정으로 이제 모두 이제 그렇죠. 거기 참가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뒤에는 이제 말하자면 좌익 계열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조직적인 걸 가진 사람들은 이제 좌익 계열뿐이니까 네. 민족 진영은 그지 그런 조직체는 없으니까 네. 좌익 계열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해서 이게 아주 장기화했어요. 이게 4학년, 5학년 때 네. 장기적으로 동맹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100명이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50명밖에 이제 못 졸업했어요. 그런 순환의 시대인데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장기화하니까 이제 말한 그 좌익 계열에서 이제 그 독서회서 글이라는 걸 이제 거기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 그 독서회서 글이라는 거는 그때는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막스 엥겔스 전집이 일본 말로 이제 전집으로 이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 문학 전집, 네. 그다음에 일본 문학 전집. 이게 그때 아주 일본에서는 물론이나 우리나라 그 지식계급 어떤 학생층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되게 독서서 글에서는 이런 거 이제 문학도 그런 이제 문제되는 작품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라든가 뭐 트르겐프라든가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그 문제되는 거 이제 읽고 이제 거기 비판하고 또 이제 막스 엥겔스 전집도 거기 이제 엥겔스의 이제 사유재산의 국가기원이라는 이제 그런 거는 아주 그때는 많이 있겠네요. 선생님 그때 읽으신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 다 이제 독서에서 그런 걸 다 조금 세계문학 전집을 읽으신 것은 몇 살 때입니까? 그게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4학년, 5학년 이제 그 동맹휴학 기간에 독서에서 글이라는 비밀서 글이죠. 결코 그 독서서 글은 옳은 모임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건 비밀 비밀 공산당. 그렇죠. 우리 그때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은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뒤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뒤에 이제 알게 되냐면 이제 그 중에서 주모자들이 되게 이제 퇴학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제 시대 쭉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가고 해방되니까 이제 나타나고 이제 이런 거로서 이제 되게 공산당들은 그때부터 뿌리를 박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성대학에 예. 입학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사학과, 네. 사학과 안에 그때는 서양사학과는 없고, 네. 이제 동양사 전공, 일본사 전공, 이걸 이제 일본에서 그때는 이제 국사 전공이라고. 네.
그다음에 우리 역사 전공은 이제 조선사 전공이 있었어요. 아. 이 조선사 전공은 그때 뭐 전 일본이나 한국에서 여기에 이 대학 하나뿐이었죠. 네. 식민지 대학이지만 아마 그들이 어떻게 하여튼 어떤 생각이어서 이제 하여튼 조선사 전공, 그다음 조선 어문학 전공이 있었어요. 아, 조선 어문학. 예, 네, 우리말이죠. 어학문학. 네. 그게 이희승 씨라든가 뭐 그렇죠. 조인재 씨는 그때는 그 조선문학, 어문학과 출신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이제 막 진로를 이제 정할 때에 네.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댔죠. 한국 사람은 문과 계통은 중학교 교사밖에 안 됐어요. 아. 그때는 이제 이 그 한국 학생들로서 그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네. 아무리 잘해도 그 교수가 안 줬어요. 그 이제 그 자세히 말하면 그 이제 제도상으로 이렇게 네. 막아놨어요. 아. 그리고 이제 법과하는 사람 같은 건 뭐 이제 가랑 뭐 이제 지금 말하자면 고등고시죠. 막 네. 그런 거를 이제 해서 뭐 겨우 뭐 군수한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거니까. 선생님께서 꼭 조선사를 택하셨던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내 성격에 맞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네. 거죠. 이제 그래서 네. 막 그때 조선사과가 거기 있었지만은 조선사 한 사람이 아주 적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걸 하고 하는데 또 하나 목적은 이제 그때까지의 우리 조선사 그러니까 한국사죠. 한국사 연구라는 게 되게 좀 그 옛날 그식 그 고루한 거 아주 그 뭐 사상적으로나 뭐든 게 이제 방법적으로나 모두 고루한 그런 역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서양 학문, 서양의 역사 방법 또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새로운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새롭게 하자 하는 게 이제 내가 꿈이었었어요. 네. 그래 이제 그 조선사를 전공하게 됐죠. 네. 그 후에 조선사에서 고대사로 방향을 조금 더 바꿔 나가셨는데. 예, 그 이제 조선사는 조선사죠. 조선사인데 그 그중에서 중에서 고대사로. 그랬죠. 이제 근세사보다도 이제 그러면 내가 조선사의 전공을 고대사인가요? 그랬죠. 조선사의 고대사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조상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겠군요. 그렇죠. 이제 아주 뿌리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럼 올라가셨으면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제일 올라가는 게 이제 문헌사적으로는 삼국사기가 제일 오래거든요. 네. 삼국사기, 네.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여러분 잘 아는 바 같이 이제 우리 삼국이 기원전 1세기에 신라나 백제가 이제 형성됐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네. 이제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이제 그쯤까지 이제 문헌사학으로는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의 거는 이그 중국 사적 네. 이제 사기 한서 이제 막 삼국지 이제 후한서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게 이제 우리 고대사 연구하는데 당서까지 이제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관한 아주 그 상당히 자세한 그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삼국사기나 삼국사에 없는 그런 기록이 이제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 한국사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고대사를 하려면은 그 중국 측 자료 이거는 그거는 더 신빙성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사기도 그렇고 한서도 그렇고 삼국지는 이제 3세기이고 한서는 기원 후 1세기에 쓰여진 게고 사기는 기원 전 1세기에 쓰여진 건데 그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본 거 이제 그 들은 거 이런 걸 기록한 것을 기초로 해서 쓴 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사료로서 신빙성이 높아요. 근데 삼국사기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주 귀중한 우리나라의 고대 기록이지만은 이게 그 쓰여진 지가 고려 중엽이죠.
네. 12세기. 12세기니까 뭐 굉장히 늦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이게 입으로 전해오다가 신라 삼국시대 후기 삼국시대 되게 4세기 이후 때쯤부터 이제 국사 편찬이 있어가지고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해방 맞으신 것은 언제 어디서 네.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다행히 이제 그 고향은 내가 이제 북쪽인데 네. 그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쭉 대학에서 네. 남아 있어서 네. 그때는 이제 그 연구실 교수의 지금 조교란 말을 그때는 조수라고 했어요. 조수.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수면 이제 방을 하나 주고 네. 이제 연구실을 연구를 주고. 하고 예. 혹시 이제 교수들이 이제 강의 준비하는데 도와주고 이제 이런 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쭉 하다가 해병을 맞았어요. 해방 직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직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45년부터 48년 사이는 상당한 혼란기였을 텐데요. 예. 그때 뭐 좌우익 학생들 싸우고 그렇죠. 예. 그때 뭘 하시고 예. 그 양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해방 전에 이 대학에 이제 눌러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한 한국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제 졸업 후에 계속해서 학문한 사람은 적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여행이 이제 개설했으니까 네. 이제 해방이 되니까 네. 이제 뭐 여러 대학이 이제 개설이 되고 해서 그렇죠. 곧 이제 전임으로 이제 교단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서울대학, 사범대학, 네. 인데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세례인데 그때는 이제 말씀과 같이 이제 우선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뭐 극단으로 이 혼란이라는 게 그렇죠. 특히 이제 사상적인 그 문제. 그때는 이제 그 좌익 계열의 세력이 상당히 이제 강했고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특히 이제 학원 학생들 네. 또 교수들 중에도 이런 또 자영적인 사람들 네. 이제 많이 있어서 뭐 그 혼란이라는 건 이제 말할 수 없죠. 국대안에 대해서 네. 논의가 된 게 그 당시죠. 그 당시죠.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국대안이라는 건 이제 국립대학안을 그때 새로 네. 그때는 이제 미군정이죠. 그렇죠. 미군정인데 네. 그 문교 담당자가 역시 그 미군 출신이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물론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이제 모두 이제 참여를 했죠. 하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 사람이 주가 돼 가지고 이제 오늘날 같은 그치 국민학교를 6년 그다음에 이제 3년 4년 6, 3, 4시제가 그때 이제 그 국대 안에서 네. 이제 됐고 그다음에 국대안이라는 건 이제 국립대학안이라는 건 이제 그때 이제 말은 경성대학은 이제 문과대학하고 법과대학하고 이제 의과대학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치과 전문인이 이제 뭐 약학 전문인이 농업 전문인이 이런 것은 서울대학은 아닌데 그렇죠.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국립대학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 제도죠. 지금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 그게. 네. 네. 근데 이 안이 이제 일반 좌익이 아니라도 일반 지식계급으로서도 그때의 우리나라 실정에 불합리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대안 반대가 일어났죠. 근데 이것도 또 나중에는 그건 뒤에서 이제 좌익에 이걸 이용을 하니까 역시 장기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범대학에서 이제 뭐 불상사도 일어나고 하여튼 이제 이래서 몇 년 동안 이제 공부를 못하고 해서 그래서 나는 그걸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에 갔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6.25 때는 뭘 하셨습니까? 예, 6.25 때는 이제 그 피난을 이제 부산에 갔어요. 네. 부산에 가가지고
그때는 뭐 이제 대학도 모두 쉬고 이제 할 때고 이제 이런 때인데 그래서 그저 그 미군 그 후방부대 그 재무부락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격리하는 게죠. 이제 격리를 맡은 건데 사무만 보니까 비교적 그 이제 일선 군인과는 달리 모두 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통역을 했어요. 미군 통역이죠. 이제 통역을 이제 영어는 언제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건 이제 뭐 대학에서 조금 뭐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네. 그냥 되대요. 네. 뭐 그리 잘은 못해도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고 네. 그러셨군요. 그, 아까 그랬다- 그 이제 한 조선학, 한국학이죠. 한국학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대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고학, 고고학으로서 이제 아주 전문적인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해서 바꿔 들어가셨는데요. 예. 그것은 어떤 동기로 예. 그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예, 곧 이제 동기는 이제 네. 그 대학 시대도 그게 후지다 등전이라고 네. 일본의 그 유명한 일본에서도 그 유명한 그 고고학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고고학도 배우고 이제 그 좀 취미를 가지고 아. 그 교수하고 이제 답사도 댕기고 이제 좀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전공까지는 안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6.25 후에 1954년에 네.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시급히 이제 국비 장학생을 이제 해서 시급히 특히 이제 그 자연과학자, 과학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렇죠. 해서 이제 국비 장학생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10명은 10명은 이제 자연과학 계통, 네. 자연과학 계통에 이제 무슨 과 이런 계통 이제 모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아마 그 인문과학 계통으로서는 그 고고학 하는 게 우리나라에 박물관도 있어야 되겠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아마 그 고고학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때 또 이제 그 입안한 사람이 그 김범린 문교부 장관이 입안했다 그래요. 거기가 이제 불란서에 있어 출신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불란서에서 이제 그 고고학에 대한 이제 그 이해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고고학을 하나 넣고 하나는 이제 그 문교 행정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역시 문교 행정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두 과목을 거기다 넣어서 모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 교육 행정한 사람은 좀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인문과학으로서는 내가 하나 고고학 하나가 들어가서 그래 이제 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나는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 가고 그 후에 이제 그 국비 장학생 제도가 1년 하고 끊어졌어요. 그래 나는 이제 다행히 그 하버드에서 계속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한 2년 더 해서 하버드에서는 어느 분에게 공부를 한 배우? 3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그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모비우스라고 지금 네. 그 고고학에는 책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 네. 그 구석기에 아주 권위자가 있었어요. 그이가 이제 아세아 고고학도 강의도 있었어요. 네. 예. 그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류학에도 유명한 교수가 많았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고고학을 하버드에서 배우실 때 그 학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추억거리도 있으실 거고 더욱이 외국 유학은 처음이시었겠는데 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1954년이니까 이제 6.25 동현 직후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이라는 게 아주 거의 없었죠. 네. 이제 한국 사람이 적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더러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기 대개가 이제 구라파의 각국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장학금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 주고 해서 각국에서 이제 모여들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역시 하버드라는 게 이제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도 댕겨 보니까 역시 규모도 제일 크고 그렇죠. 교수가 유명한 교수가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기는 좋았고 네.
근데 이제 뭐 별로 뭐 별 다른 뭐 무슨 에피소드라는 건 뭐 없고 그저 이제 그 여러분 혹시 참고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외국 가면은 이제 그 주말이 되면은 제일 이제 외로운 걸 느끼는 게 네. 그 미국 사람들은 뭐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뭐 주말에 되면 다 이제 뭐 그 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큰 거기가 비지요. 이제 캠브리지 거기를 캠브리지라 하는데 그 캠브리지 그 시내가 비는데 제일 이제 고독을 느끼는 데가 이제 그런 데인데 아하. 그 마침 그 하버드에 이제 가까이에 그 국제 학생회관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센터라는 게 네. 있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LG에서 온 이제 각국 학생들. 네. 근데 이제 뭐 갈 데는 없고 뭐 무슨 뭐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거기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제 뭐 구라바이 저 북쪽 휘민란드서부터 저 뭐 좀 스페인까지 뭐 불란서 거기 뭐 각국 그 학생들 남녀가 전부 게 와요. 그 사람들은 또 아주 프랭크해서 뭐 하이 하고 하리고 하고는 뭐 곧 이제 그 이 얘기 서로 다정하게 얘기하고 이러게 되니까 거기 가면 뭐 각 사람 만나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만학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대학 여기 고려대학 부교수 때 갔으니까 아하, 이제 네. 그래도 이제 막그 이제 그 추에 끼어주대요. 그러다 그 외국 학생들도 이제 그 교수급으로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겠죠. 예 네. 하니까 이제 뭐 저거 또 우리 동양 사람은 또 이제 나이 비해서 그 좀 젊어 보이니까 아하. 뭐 과히 그렇게 이제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여러분도 혹시 이제 거기 가면은 대개는 그게 그런 그 국제회관이랑 학생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있는 데면은 막 그거를 이용하니까 각국의 그 습속 뭐 그 사람 그 문화 정도 모든 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귀국하신 우리가 후에 이제 곧 고고학을 강의하셨습니까? 예, 그 고고학을 했는 네. 강의는 했는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만 해도 아직 대학에 그 고고학과가 있는 데가 네.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역사과에 소속되니까 이제 강의는 한국 고대사를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고고학이나 인류학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부담이 많아져요. 이제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쭉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셈이 되죠. 네. 김 박사님께서는 그 역사학에다가 고고학을 접맥시키는 것이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설을 내시면서 그렇게 또 애를 쓰셨는데요. 네. 그 장점이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역사, 특히 우리나라 역사학이라는 게 이제 그 전통적인 역사학이라는 게 이제 대개 그 문헌 사료, 네. 예, 문자로 기록된 사료가랑 상상이나 상림사 뭐 이런 사료를 네. 근거로 해서 연구하죠. 네. 이제 이 사료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고대사라는 거는 특히 이제 그 삼국 이전 거는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지금 말하자면 막 선사시대라 하는 네. 우리나라 구석기나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는 네. 우리나라 문화가 어땠냐, 네. 사회 조직은 어땠냐 이런 게 전혀 알 수가 없죠. 아하. 그래서 고대사를 하려면 또 고대사에 이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극히 이제 불충분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고고학이나 네. 인류학 그러한 자료로서 이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뒤떨어진 게 이 방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다소 이제 그 방면 해서 다른 사람 역사만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이제 네. 유리하다 할까 이제 조금 새로운 견해도 이제 낼 수가 있고 조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가 있었죠. 네. 선생님 그 공부하신 가운데서 고대사 중에서도 가야사를 특별히 연구하셨고 네. 또 그 새로운 면을 선생님께서 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가야사를 꼭 그렇게 연구하셔서 재조명하셨던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막 그 가야사라는 건 이제 그 이제 가야에 관한 거는 이 삼국사기에도 극히 몇 구절밖에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가야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 김부식이도 이제 고려 중엽에 이제 편찬할 때에도 가야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 이제 초기부터 이제 그 뭐 동가민이 이제 삼국사력이니 뭐 이조 후기에 이제 동사강목까지 이런 쭉 보면은 가야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은 네. 이제 가야에 대한 게 거의 없죠. 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그 고려대학에 있을 때 이제 고고학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이제 했으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경상남도 그 창원군 웅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자매산이라는 산 위에 이제 조개무지가 있었는데 네. 이걸 발견하기는 이제 그때 그 학생이었던 사학과 학생이었던 이제 최용희 군이라고 지금은 이제 한림대학 교수로 있고 네. 뭐 이제 박사학위 가지고 뭐 이제 아주 훌륭한 모세지만 그때는 이제 학생이니까 네. 그 학생 시절에 이분이 이제 그 답사 댕기다가 네. 거기 이제 그 조개 껍질이 이제 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럼 한번 예비 답사를 하자. 그래서 네. 이제 한번 학생들 데리고 그 웅천 패총이 웅천 나오셨죠? 배청이죠. 예. 그 발굴 당시에 뭐 참 힘드신 일이 많으셨다는데. 예. 그게 힘든 게 왜 힘들었냐면 이제 이 유적은 이제 아주 드문 이제 입지 조건 가지는데 뭐인가 네. 하면은 그 유적이 있는 그 산 위에 있는데 그 산 높이가 260m 가량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리고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이제 가파랐거든요. 네. 그 등성이에 그 상당히 넓은 이제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패총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굴하는데 하려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아랫마을에다가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숙소를 빌어가라고 주고 이제 학생들 한 20-30명 그때 이제 모시하고 연세대 학생도 참가하고 숙련대 학생도 참가. 그때 이제 선사시대 발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학생들도 이제 와서 배우겠다고 해서 이제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우선 장치부스 예 장지부스가 장지부스도 있고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고생하셨죠? 그 나중에는 이제 텐트를 이제 그 네. 일일이 그 여름에 되게 여름에 그렇죠. 하는데 그 매일 이제 어른들에게 참 모두 고생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 위에서 텐트를 치고 했는데 네. 뭐 또 모기가 또 굉장히 못하고 그 유행병화제 장치부스가 이제 제 3회째는 이제 일어나고 역시 해서 학술 연구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그 아닙니다. 한 번 발굴하면요. 네. 그 해는 그만 갔다 오면 모두 학생이고 뭐 모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 고려대학에서 가르치셨죠. 가르쳤어요. 네. 그때에 그때 이제 그 창원 거기가 네. 가야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가야 사를 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발굴이 다행히 네. 그 제 말한 바와 같이 그 퇴적 그 조개무지가 퇴적된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잘 보존이 됐고 네. 아주 규모가 컸었고 네. 그래서 그 유물이 뭐 굉장히 나왔어요. 한 3만 점 아마 나왔거든요. 네. 그래 이걸 이제 그 연구하는데 여태까지 신라토기나 백제토기에서 보지 않던 그런 유물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에 들어갔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토기 가랑 이제 제일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신라토기와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아하. 요건 이제 그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몇 가지 그런 특징적인 네. 대개는 이제 신라토기하고 가야토기가
그 이제 인접에 있는 가야 신라하고 가야는 인접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이제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비슷한 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전문가가 보면 이제 그런 거 처음 거기 가서 네. 이제 아주 가야의 특색이 이제 나오는 게 많이 거기 나왔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야 연구를 쫙 이제 착안하게 되고 그 후에는 이제 4세기 5세기경의 고분 네. 무덤이죠. 무덤도 이제 하는 게 여기서도 가야의 특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내 그 이제 말해 설이라 할까 하여튼 이제 처음 이제 발견한 것이 하나의 가야 문화권이라는 게 독특한 게 있다. 아하. 신라와도 다르고 네. 백제 문화와도 다르고. 네. 근데 이런 건 지금도 전문가 아니면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문헌 연구, 그다음에 이제 가야에 관한 건 이제 일본석이 이제 많이 이제 네. 실려 있어 그것도 연구하고 해서 가야사를 이제 연구하게 됐죠. 한편 김 박사님께서는 그 임나 가야 일본부 설 네. 이것은 허구의 찬설이다 해서 이렇게 부정하신 학설을 강력히 발표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가야사를 이제 연구 이제 하고 네. 하니까 또 이제 그 자료가 이제 그 문헌 자료가 일본석이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 연구하고 네. 이제 그 전에도 다소는 연구했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처음이거든. 네. 그 보니까 소위 이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잘 알겠지만은 그 일본이 그 임나라는 건 이제 우리 가야를 일본 서기에는 이제 임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임나 지방, 이제 가야 지방을 일본이 이제 지배했다, 통치했다 하는 설이죠. 네.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일본 서기에 그 웅약천왕기하고 그게 5세기죠. 5세기, 6세기의 기록에 그 훈명천왕까지 그 기록에 그 일본 임나 일본부라는 게 일본부락도 하고 임나 일본부락도 하고 아라 일본부락도 하는 게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나와요. 네. 나왔는데 이건 뭐인가 하면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이제 후대 이제 생각으로 일본부라고 했으니까 막 총독부나 비슷하게 그 일본이 그 가야 지방에 통치를 했다, 지배했다 하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그 일본 교과서에도 실리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때에 사실은 그 일본과 가야, 네.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가 아주 복잡한 때요 그때. 네. 5세기, 6세기가. 왜 복잡했냐면은 이제 가야는 이제 그때에 그 신라가 자꾸 이제 침략을 하고 이제 땅을 빼앗고 하니까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야는 일본의 힘을 사실 빌었어요. 손잡았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이군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또 이제 가야와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장한 건데 기원 전에 소위 야요인 문화 시대부터 사실 이 그 가야 문화가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 건너갔어요. 네. 이런 관계도 있는데 막 그거는 이제 자체하고 이건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 이 얘기인데 그 일본과 이제 가야와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가야가 이제 손잡았고 또 이제 백제는 어떻게 됐나 하면은 백제는 이제 근초광 이후부터 이제 고구려의 이제 침략을 받거든요. 근초광 때만 해도 이제 그 백제가 상당히 강력해서 네. 이제 밀리지 않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밀리죠. 그래서 개로왕 때 이제 그 여기 그 남한산성 그 한성 지방 도읍이 이제 그 성이 이제 깨트려주 그 고구려군이 이제 깨트려주고 이제 개로왕이 이제 죽잖아요. 그래가 이제 공주에 이제 이주하는데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근초광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는
자꾸 이제 그 침략 못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초광 때부터 이제 우선 그 중국의 남조 네. 동진과 이제 손잡고 고이듬해에 일본이 사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백제와 일본과 굉장히 밀접하게 돼요. 그렇군요. 일본 문화가 이제 많이 건너간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제- 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일본이 가야를 지배한 일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조그만 근거를 가지고요. 일본은 역시 그 근대사라든지 혹은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역사의 그 왜곡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그 제2차 대전 후에 그러니까 제2차 대전 후에는 순전히 국수주의적인 그 일본 소위 이제 황국 사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임나일본부 그 교과서에 뭐 일본이 이제 남쪽으로 개행했다. 그것뿐 아니라 가령 이제 신공항우 이제 요건 이제 그 중해천왕 14대 이제 신공천왕 황후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설적인 이제 인물인데 일본 서기에 네. 신공항우대에 일본 서기하고 이제 고사기라는 데에 그 신공항우가 신라를 정복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2차 대전 이전에는 그러니까 해방 전에는 일본 교과서에는 이것도 뭐 대사특별했죠. 그런데 이제 이 제2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거기는 미군정이 이제 거기도 점령을 했죠. 네. 하고 또 사회당 정부가 이제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당이라는 게 조금 좌격이 아니요. 그렇죠. 좌경 계통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사상계가 뭐 아주 네.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군정도 이제 이거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역사 교육을 고쳐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천황은 일본이란 나라는 그 신화의 거기에 고사기나 일본성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천조 대신이 하늘에 이제 있었는데 네. 그 손자를 그 다카치 오노미와라 그 높은 산에 이제 내보내서 일본을 이제 열었다. 네. 그 일본 천황은 그 자손이 이제 통치하는 나라다. 네. 이게 이제 그 일본 이제 국소주의적인 그 일본 사관인데 이거를 이제 그때까지는 전부 이제 일본 국민을 교육시켰는데 네. 이 미군정이 그걸 이제 못하게 했어요. 아. 그거 없앴죠. 네. 이제 그 신공항우 네. 설 신라가 신공항우를 정벌했다는 거는 이건 일본 학자들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이건 부인했거든요. 아하. 그래 이것도 없어졌어요. 네. 2차 대전 후에.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일본 무설이라든가 네. 광개토항비에 있는 그 신명연조라든가 요런 것만은 아직도 일본 교과서에 그대로 남아서 아하. 이 일본 문화설은 지금도 일본 사람 이제 교수들은 학자들은 이건 지금도 이제 이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아직까지도 일본의 그 새로운 세대에다가 한국에 대한 이러한 그 왜곡된 역사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이게 이제 중대한 문제인데 그러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장은 하루바삐 네. 우리 학자들이 이런 학문적으로 어디까지나 네. 내 주장을 해요. 네. 뭐 일부 뭐 무슨 큰 소리를 하면서 그냥 뭐 민족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네. 학문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우리 사학계에서는 꼭 풀어야 될 숙제를 풀어주신 듯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와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는 더욱 일본 땅에서 많은 책을 내셔서 그동안 한일 두 나라의 관계사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셨으며 더욱이 최근에 일본 사람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신 김정학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올바른 역사에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경칩, 이제 봄은 완연히 우리 곁에 와 있는 듯 싶습니다. 보다 명랑하고 행복된 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또 쉬셔야 되겠죠.
그럼 다음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